전방 건강상담, 오늘은 강남 내미지 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더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덥네요. 예, 또 이럴 때 아프시면 참 더 고생할 텐데. 예.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아토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토피는 어떤 겁니까? 네, 아토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 또는 환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아토피란 병명은 원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질환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서 피부 가려움증 또는 피부의 진물, 피부의 퇴선화를 동반한 어떤 몸의 피부 염증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토피 경우에는 나이대를 구분하지 않고 영아기, 소아기 또는 성인에 더불어서 모든 어떤 계층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의 증상입니다. 특히 이제 특이적인 증상으로는 소염감과 피부의 발적 또는 피부의 진물, 그리고 피부의 각질화, 피부의 퇴선화를 동반한 증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원인이 없이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의 불규칙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깨짐으로 인하는 모든 피부 질환을 이르는 어떤 것입니다. 네. 그럼 아토피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토피 원인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토피라는 병 자체가 이제 과거가 아닌 현대로부터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점점 생활 환경과 밀접하다는 것은 많이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예전에는 많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영아한테도 아토피 증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태열이라는 증상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지만 요즘에는 태열 증상이 아닌 아토피 피부 증상으로 아이들이 얼굴이나 이제 피부 외부 쪽으로 아주 심한 진물과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인 중에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먹는 음식이 안 좋으면서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환경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서구화된 생활 습관이 들어오면서 진먼지라든가 또는 카펫에 있는 여러 가지 진드기라든가 또 내지는 동물들을 키우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떻게 알러지 반응들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조금만 약해져도 그런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부 증상들이 결국 나중에는 아토피 피부 증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면이 부족해지면서 우리 몸에 있는 회복력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1차적으로 외부 자극에 대한 보호 작용을 하지 못하면서 내부에 있는 피부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까지 소실이 되면서 이러한 아토피 피부 증상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무엇보다 또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있겠죠? 네, 굉장히 큽니다. 예. 아토피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가려움증, 또 붓기, 그다음에 각질, 그리고 심한 경우엔 마치 코끼리 피부처럼 피부가 아주 두터워지는 피부 퇴선화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아토피의 주요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주요 증상으로는 이제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진물을 동반한 피부 가려움증과 진물, 그다음에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는 발적 증상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예. 대부분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또는 피부 안쪽보다는 피부 몸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곳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진물이 아주 땀처럼 줄줄 흐르면서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세부터 한 10세 정도의 소아기 정도부터는 이제 얼굴이나 이제 얼굴 쪽보다는 이제 팔에 접히는 부분, 또 목 접히는 부분, 또는 무릎이 접히는 부분에 피부가 짓무르면서 땀띠 형태로 처음에는 피부 증상이 나타나다가 가려움증이 심해지면서 자면서 계속 그 가려운 부분을 긁으면서 2차 감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감염에 의해서 피부가 이제 점점 진물이 많이 흐르게 되고 또 피부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퇴선화까지 이르게 되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가려움증부터 동반을 하게 됩니다. 가려움증이 이제 피부 건조함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마찬가지로 자면서 또는 생활하면서 피부 자극이 심하게 이제 긁게 되면서 2차 감염으로 인해서 피부의 어떤 염증 상태가 심해지고 더불어서 퇴선화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럼 최근에 이 아토피 환자들의 추세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아토피 환자분의 추세는 과거와는 다르게 특별한 연령대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이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추세입니다. 예. 특히나 이전 같은 경우엔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면역력이 좀 약하거나 또는 어떤 몸에 있는 체력이 좀 약하신 경우에 약한 어떤 가족이 한 명이 생겼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영아기뿐만 아니라 소아기 또는 취약 전 아동들한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성인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20, 30대 아주 건강한 신체적 나이로 봤을 때 가장 건강한 세대인 20, 30대에도 아주 다양한 반응으로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유아나 아동들의 치료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유아나 아동들의 치료가 참 많이 힘듭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괴로움과 또는 몸 생활 패턴을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치료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치료 기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상당히 이제 줄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아픈 곳을 표현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더불어 아직 내부 장기나 뼈가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몸에서 강력한 치료를 받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치료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좀 아픈 침 치료나 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아주 강도 높은 해독할 수 있는 약물 치료는 대부분 금하게 되고요. 네. 우리 몸의 내부의 장기의 어떤 면역력이나 회복력을 키워줄 수 있는 약물들을 사용을 해서 영아기, 소아기 때에는 스스로 내 피부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가 주가 됩니다. 또한 외치료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외부에 자극이 강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피부를 부드럽게 윤기 있게 해줄 수 있는 보습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이 외부에 활동을 하거나 또는 수면 중에 가려워서 이제 긁는 증상을 예방을 해서 2차 감염이 더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외치료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성인들의 아토피 치료법은 어떻습니까? 네, 성인들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쓰게 됩니다. 예. 네, 1차적인 경우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모든 패턴들을 이제 바꿔나가면서 내부적으로 내 몸에 있는 혈액과 장부의 기능이 뒤틀리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어떤 생활 습관 교정을 하게 되고요. 더불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면서 몸에 쌓인 여러 가지 독소들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 약물들을 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이 밖으로 드러날 때 아주 여러 가지 힘든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명현 반응들을 수차례 겪으면서 몸에 있는 독소를 몸 밖으로 충분히 해독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부의 조직을 새살이 빨리 돋을 수 있는 피부 조직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주 심한 피부의 증상이 있거나 또는 가려움증이 심한 국소 부의 피부에는 침 치료나 뜸 치료 또는 자극이 강한 하지만 가려움증을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약물 치료요법을 통해서 이제 외치료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피부 진정 작용과 치료 작용을 겸할 수 있는 외부 자극 요법도 같이 쓰게 됩니다. 더불어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볕을 많이 햇볕을 쐬거나 또는 목욕요법을 통해서 조금 이제 피부에 자극이 심하더라도 피부의 염증과 또는 피부의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아동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토피는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텐데 네.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하고 피해야 합니까? 예, 아토피 피부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식생활이라고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인 어떤 물질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스턴트 식품을 들 수 있겠는데요. 특히
특히 이제 많은 치료를 하다 보면 아토피 피부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정제 설탕, 흰 설탕을 이제 다량 복용을 했을 때 또는 음식에 설탕을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복용을 했을 때 아토피 피부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또는 색소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반드시 금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음식을 금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독소들이 남길 수 있는 음식들을 다 금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이제 밀가루 음식을 들 수 있겠는데요. 우리밀로 만든 음식은 그나마 조금 덜하게 되는데 이제 외국에서 수입이 돼서 방부제 처리가 많이 되는 밀가루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기름진 음식에 반응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에 이 기름기가 불포화지방산이 아니라 포화지방산인 경우에 실온에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피부의 호흡을 원활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은 절대 금하시는데 그렇다고 육류를 다 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오리고기 같은 경우에는 육류임에도 불구하고 드셔도 아토피 피부 증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 보충하는 데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드시면 좋은 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린다면 생기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식을 제철에 나는 생기 있는 음식 또한 차가운 음식보다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밥을 드실 때에도 전기밥솥에 오래 둔 밥보다는 그때그때 바로 지어서 밥을 해 드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또한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도 아토피 피부 증상을 유발하는데 굉장한 어떤 원인이 되게 됩니다. 요즘 현미가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현미를 드시고 계시는데요. 현미 자체에는 영양분이 굉장히 많지만 현미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들은 다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서 발효시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 증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들 수가 있고요. 또한 소금을 드실 때에도 일반 정제염보다는 고도로 정제된 천일염이나 또 내지는 죽염을 이용을 해서 모든 염분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를 하지 않으시면 음식을 가르시다가 오히려 영양실조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 증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몇 가지 금하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네네. 마지막으로 아토피 환자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미니 강의 마치죠. 네, 아토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피부 가려움증과 피부 증상이 너무 심해서 수면 장애와 여러 가지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시는데요. 따라서 당장에 내가 가려움증을 가라앉힐 수 있고 치료하기 쉬운 방법을 찾게 되십니다. 하지만 아토피 피부 증상을 치료를 할 때에는 쉬운 길만이 능사가 아닌데요. 반드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부 기능과 장부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져서 모든 외부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을 피부에서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원활한 피부 호흡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배출이 돼야만 이러한 아토피 피부 증상을 완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손쉬운 방법을 찾기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았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명현 반응과 힘든 어떤 치료 과정을 겪으시더라도 반드시 내 몸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내가 건강한 상태의 몸 상태로 이제 놓이게 되면 아토피 피부 증상은 저절로 회복이 되실 겁니다. 힘내시고 여름철에 피부 관리 잘 하십시오. 네. 오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 아토피에 대해서 미니 강의 시간 가져봤습니다.